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대선 때 갈라졌던 진영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욱 벌어져만 갑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앞에서는 대선 전에 보았던 장면이 또다시 연출됐습니다. 오히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 안에서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은 나라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아침 검찰이 다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펼쳐보는 거야 더 큰 꿈을 어떤 미래라도.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취업이죠. 높은 취업률에 풍성한 장학금, 무료 스쿨버스까지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여수의 하늘을 품은 35층 스카이마크, 여수 바다가 펼쳐진 눈부신 오션마크. 여수시청 중심에서 빛날 독보적 센터마크. 첫 만남부터 여수의 작품이 되다.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호. 10월 오픈 예정. 1533-2413 쌍용건설. 당연한 줄 알았던 밥솥의 추, 손잡이, 스팀 소리. 밥솥은 원래 그렇다는 생각은 이제 잊어주시게. 스팀 소리는 줄이고 디자인은 미니멀하게.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지러운 전국, 혼돈의 전국입니다. 명쾌한 일침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백운기 앵커의 오프닝 멘트가 제가 최근에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압축적으로 진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또 진보, 보수 양쪽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분열을 대선 끝나고는 좀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분열을 치유해서 통합, 이런 정치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은 오늘 또 쏴댔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도발하고,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국가의 어른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더 문제를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하고 집권 여당이 더 싸우고 있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대통령이 이럴 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나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내일이 우리 시사 1번지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돌이라서 원장님한테 좀 덕담도 듣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저도 좀 웃고 예.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출근길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거든요. 압수수색할 때 그렇게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가요? 압수수색은 본래 고지하지 않고 오죠. 아니 앞에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해서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하면은 국정감사 당일 그리고 유동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3번밖에 사무실 나오지 않았는데 뭐 집도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은 구태여 유동규가 아니고 김용. 김용 예. 구태여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가? 또 그때도 국정감사 중에 이것은 검찰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국회가 야당이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당일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쫓아와서 대치를 하다가 민주당이 국감으로 복귀한 것은 아주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사법부의 구속영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면은 하루는 한번 저항을 했지만은 저는 민주당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데 협력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순종하고 그런 지키는 준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만큼 저항했으니까 오늘쯤은 순순하게 받아주는 것도 성숙된 민주당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유동규 예. 전 본부장이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동규 씨의 입이 모든 전국을 흔들어가고 지금은 유동규 타임입니다. 예. 방송도 유동규, 신문도 유동규 와구락을 시커멓게 다 써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예. 반드시 아파트 이런 문제는 뇌물죄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하는가? 그러면 뇌물죄로 했을 때의 유동규 씨나 관계자들의 형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치자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제공한 사람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어떤 흥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 말씀은 검찰이 유동규를 상대로 만약에 계속 버티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뇌물죄로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협조하면 이걸 정치자금으로 수사할 테니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아침 언론 신문 보도도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왜 뇌물인데 정치자금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또 제가 대북송금 특검 때 노무현 정권 때 들어갔을 때도 그런 회유를 해요. 그래서 검찰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검찰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상하잖아요. 아파트 개발에 이권을 가지고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뇌물죄예요. 왜 정치자금으로 할까? 일단은 뇌물죄가 있기는 있어도 그 돈이 정치자금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만 있나요? 다른 모든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하지만은 김용 부원장의 진술은 아직 모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적 없다.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산당 XX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겠냐?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복당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복당하려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결백의 주장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여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김혜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한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대한민국 그 누가 300명 국회의원의 터진 입을 막아요? 그건 개인 의견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백척간도에 있는 민주당의 운명을 두고 내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지금은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탕 한 개 받은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1610만 표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애석하게 낙선은 했지만은 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제1야당 3분의 2 의석 가까운 당의 대표가 당선됐다고 하면은 그분의 말을 못 믿으면은 어떻게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복당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그런저런 혐의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법부의 결정을 봐야죠. 예. 그 사법부의 결정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욱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예상을 뒤엎고 구속됐잖아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니까 존중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한테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부인하면은 국민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해경청장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 전에 설마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특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을 더 높게 봤는데 그동안 사실 원장님 검찰 수사 좀 이골이 나셨잖아요. 15년 받았죠. 15년 재판받고. 억울한 일도 있으셨지요. 억울했지만 다 무죄 됐으니까 잊어먹었죠 뭐. 그럴 때 나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구속으로 또 실형 선고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마지막 무죄 나오기 전까지 투쟁할 때 주로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제일 억울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리고 검찰이 유죄의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피고인이 무죄의 입증을 하려고 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필 규정 진리가 살아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번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리를 하고 핵실험을 지금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역사는 용공 종부몰이한 대통령이 선고한 적 없고 야당 탄압, 언론 탄압한 정권이 다 실패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유무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주면 뭔가 좀 범죄 혐의가 매우 소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설마 정부가 일부러 저렇게 뭐 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순간 많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고발을 하니까 엄청난 일로 다 생각을 하고 저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요. 또 심지어 기자들 또 주말에 저도 쉬는데 제가 SNS 안 하면은 전화 와서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나 안녕하다 안 잡혀가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이런 걸 올리는 그런 판국인데 자 보십시오. 저도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문재인의 해경과 윤석열의 해경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거듭 밝혀지만은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은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고 이대준 씨가 팔 때 붕대가 감인 것, 또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던 건 처음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서 이대준 씨가 떨어졌는데 중국 어선에서 구출해가지고 팔에 상처 붕대 감아주고 구명조끼 한자 써 있는 것 입혀가지고 바다에다 던졌을까요? 이대준 씨가 또 떨어졌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분이 북한 땅에서 북한 바다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살됐건 어떻게 됐든 거기서 돌아간. 그건 인공위성 사진도 안 찍혀요. 그런데 어떻게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아 있는 것을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는 걸 알았는가? 난 귀신이 고갈 노릇이에요. 난 지금도 믿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보니까 해경은 제복 입은 그 해경 직원들이 많잖아요. 뭐 해경청장이 나는 안 들은 거로 할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난 거기는 좀 사실 좀 어렵겠지만은 서욱 장관은 제가 그분과 함께 회의를 해봤고 인성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럴 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기각되리라고 보고 마침 그 발부되는 그날 저녁에 제가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5분이 자기들도 말진 기자까지 기각될 것 같다 하더니 발부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서훈 실장하고 안보실 1차장하고 공모를 해서 그 국방장관한테 파기를 지시했는데 거기에 국방부의 공무원들이 진술을 했겠죠. 진술 받았다? 이런 지시 있었다? 자기가 20년 공무원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지시를 받아봤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법원으로서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사법부의 결정이니까 존중은 하지만은 저는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정황상 미루어 봤을 때 이대준 씨가 올북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나 해경에서 회의 때 참석을 하면은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절대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군사적 첩보나 정보나 그러한 일은 국방부에서 하고 그 분이 해수부 공무원, 어업지도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정원은
그러한 것을 공유하는 부서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단지 보고를 받아보면은 나는 지금도 자진월북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도 자진월북으로 생각한다 하고 국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 이틀 후에 아주 중요한 보수 인사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을 척결하기 위해서 당선시켰는데 당선되고 하는 걸 보니까 해도 너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문재인, 박지원, 서훈을 구속시켜라. 그 사람들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빠질 거고 나한테도 그래요. 너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감사원에서 조사하겠다던 그런데 검찰 고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빠졌잖아요. 이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받은 모든 것은 또 박찬종 보수 대선배도 폴리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에서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된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포기하고 태극기 부대 20, 30%의 대통령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좌파나 좌파 언론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혹시 지금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렇게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폭탄을 두 분한테 터뜨리고 있잖아요.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1년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이재명 대표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권 차원의 어떤 기획 수사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어요. 또 그 보수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요. 저 박찬종 전 의원의 보수 대선배 아니에요? 그분이 폴리뉴스에 인터뷰한 것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전함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보수 인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종북 좌파하고는 협치하지 않는다. 협치의 대상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에요. 또 대통령이 종북 좌파를 알면은요. 경찰이 지시해서 수사를 하게 해야지. 또 말씀이 본인들이 알고 있다?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대장동 문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수사 안 하나요? 이런 건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매일 도발을 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 시진핑 보세요. 완전 황제로 등극을 해서 공청단 후진타오가 오직 했으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게 강경 세력으로 갔으면은 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러한 강경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런 이런, 외교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고 다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보이콧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이콧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똑같아요. 아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총리가 대도가면 또 떠들고 대통령 나오라 하고 대통령이 나오겠다 하면은 나와서 듣고 따질 거 따져야지. 저는 민주당이 만약 보이콧 한다 하면은 그것도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싸워도 무조건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때도 이 새끼 뭐 이런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거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 새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이번에 종북 주사파 발언하면서 협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법도 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럴 법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집권 5개월 낸 대통령이 계속 저러는데 그럼 민주당이라도 좀 풀어나가는 길로 가야지 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걸어오는 싸움을 우리 국민들이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헌정 중단시켜요? 탄핵시켜요?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 KBS 심야 토론에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하고 저하고 나갔어요. 예. 저는 민주당이 탄핵하고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했더니 이상돈 교수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모르거나 거꾸로 가나 뭐 서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도 옳지 않다. 헌정 중단은 박정희, 그전에 이승만, 최근에 박근혜 여기까지 해서 끝내야지 잘못한다고 탄핵하고 데모에서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몇 사람들이 현장에 간 것은 민심 파악차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300명의 국회의원 대한민국 누구도 터진 입을 못 막아요. 예. 그건 개인 의견인데 민주당의 당론으로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일 그래도 시정연설 참석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겠군요. 저는 피켓 같은 것은 예. 시위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종북 주사파 아닙니다 하고 써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인데 문제를 풀어가야지. 집권 여당도 야당을 달래서 명분을 주고 실리를 택해서 잘 나가야지. 자꾸 자기들이 말썽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싸움 걸고 야당한테는 하지 마라. 제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된다.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가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저를 비난하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있는 거 알아요.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3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좀 덕담을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덕담은 나오지를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진짜 대통령이 잘하셔야 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봤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